주몽은 동북아시아 절대 강자 고구려를 건국한 인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씨와 이름은 각 기록들마다 천차만별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주몽의 성씨는 해모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씨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이름 또한 주몽이 아닌 추모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본 영상에서는 역사 입문자를 위해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는 논외로 놓고 가장 기초적인 역사에 대해서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유아 관련된 사항들이 궁금하시다면 별도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원전 58년 강을 다스리는 신이었던 하백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유화, 헌화, 위화라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압록강 부근인 청하, 옹시면에서 놀고 있었는데, 때마침 하늘신의 아들인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내려오던 도중 옹시면에서 놀고 있는 해모수의 딸들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해모수는 그 중에서 가장 미모가 뛰어났던 유화에게 반해 그녀를 꿰어내어 하룻밤을 보내곤 호련히 하늘나라로 돌아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백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유화를 내쫓기에 이릅니다. 때문에 도망치듯 쫓겨난 유화는 갈 곳이 없어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를 면치 못했으나, 때마침 동부여의 왕이었던 금화왕을 만나게 되면서 유화의 딱한 신세를 무시할 수 없었던 금화왕이 그녀를 거두어 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방에만 머무르던 유화에게 따스한 햇빛이 내리쬐던 것도 잠시, 그녀가 햇빛을 피할 때마다 햇빛은 그녀를 따라다니며 계속 몸을 비추었고 어느 순간엔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임신을 한 유화가 엄청나게 큰 알을 낳자 금화왕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기곤 돼지에게 던져주었으나 먹지 않았으며, 들판에 내던졌지만 짐승들은 오히려 알을 보호하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들이 쪼아먹도록 내다버려도 나라와 알을 품어주었으며, 금화왕이 알을 깨부수기 위해 도끼질을 하였어도 실금 하나 생기지 않았으니 하는 수 없이 알을 유화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마침내 유화가 애지중지 알을 보살핀 지 얼마쯤 됐을까? 웬 사내 아이가 알을 깨고 나오니 이 사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걸어다니는 것은 물론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힘이 장사였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사내 아이는 훌쩍 자라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쏠 줄을 알았는데, 활 솜씨가 매우 뛰어나 백발백중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추니 아이의 이름을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 하여 주몽이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금화왕에게는 장남 대소를 비롯해 여러 왕자들이 있었으나 이런 주몽의 능력을 시기에 매우 두려워했고, 왕자들은 힘을 합쳐 주몽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부여에서 자신의 입지가 매우 좁아진 것을 염려한 주몽이 전전긍긍하던 찰나 어머니 유화가 주몽에게 부여를 떠날 것을 권하게 되면서, 주몽은 자신의 절친이었던 오이, 말이 협보를 데리고 부여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주몽은 자신의 부인 예씨와 어머니 유화를 뒤로 한 채, 그리고 예씨의 뱃속에 있는 아들 유리에게는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부러진 칼 조각을 전해주곤 도망치듯 부여를 벗어났으나, 대소를 비롯한 왕자들은 추격대를 보내 이들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결국 주몽은 추격대를 피해 엄체수에 이르렀으나 강이 워낙 넓어 쉽사리 건너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몽이 엄체수를 향해 나는 하늘신의 손자이며 강의 신의 외손자이니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몽의 목소리를 들은 자라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떠올라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 주몽이 무사히 다리를 건너자 자라와 물고기들은 다시 흩어져 강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격대를 피해 무사히 도망친 주몽은 계속남하의 졸본 땅에 도착, 그곳을 약탈하던 말갈족을 물리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니 그게 바로 고구려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원전 37년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그곳에서 두 번째 부인 소선호를 맞이하면서 졸본 귀족들의 힘을 빌어 고구려의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고, 점차 세를 불려가던 고구려는 영토 확장을 위해
변방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시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기원전 36년까지 변방에 살고 있던 말갈족을 평정하는 한편 비료수 근방에 있는 비료국을 쳐들어가 비료국왕 송량을 굴복시킨 뒤 다물도로 삼았습니다. 이때 전해지는 신화에 따르면 주몽이 송량에게 항복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송량은 활쏘기 대결을 하여 패배하는 사람이 항복하는 것으로 대결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송량은 사슴 그림을 그려 백보 앞에 걸어둔 뒤 활 시위를 당겼으나 맞추지 못하였고 주몽은 옥반지를 백보 앞에 걸어두게 하고는 활 시위를 당기자 정확히 옥반지를 맞추어 산산조각이 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류국을 통합한 고구려는 기원전 34년에 이르러 졸본성의 궁궐을 완성하여 고구려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편 기원전 32년과 기원전 28년에 연달아 행인국, 부곡절을 정벌해 통합하니 고구려의 국력은 점점 강성해져만 갔습니다. 기원전 19년 부여에서 첫 번째 부인 예씨와 가진 아들 유리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그가 남쪽으로 도망쳐 아버지 주몽을 찾아오니 이때 주몽은 자신의 아들 유리를 다음 후계자로 정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쳐왔을 당시 둘째 부인 소선호에게는 비료와 온조라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몽은 이 둘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어여삐 여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리가 살아서 주몽을 찾아오자 비료와 온조는 자신들이 버림받고서 언제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고 여겼는데 결국 그해 가을 주몽이 승하하자 비료와 온조는 고구려에서 지내기 힘들 것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비료와 온조는 어머니 소선호를 모시고 졸본성을 빠져나와 계속 남하하였고 형인 비료는 미추홀, 즉 오늘날의 인천광역시에 이르러 도읍을 정함과 동시에 동생 온조는 위례성, 즉 오늘날의 서울시의 도읍을 정해 각기 나라를 세우게 되니 이게 바로 백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튼 주몽은 죽어서 기린을 타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등의 여러 신화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주몽이 옥으로 된 채찍만 남겨놓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등 여러 전설들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몽의 뒤를 이어 유리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고구려 2대 국왕 유리 명왕이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